반갑습니다. 한국사 대중화와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서 고려와 거란의 전쟁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현종 때인 1010년 거란의 2차 침입이 시작되게 됩니다. 거란의 황제였던 성종이 직접 40만 대군을 끌고 압록강을 건너게 되면서 고려와 거란의 2차 전쟁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물론 흥화전에서 우리의 영웅 양규 장군이 열심히 잘 분전했지만 통주 전투에서 아쉽게도 강조 장군이 이끄는 고려의 주력 부대가 전멸당하면서 고려는 최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신하들의 대부분 주장은 뭐냐? 바로 항복하자는 것이었거든요. 이러한 풍정등화 같은 위기 속에서 진짜 우리의 영웅, 정말 대단한 영웅이 한 분 등장하시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로 강감찬 장군이 됐습니다. 이 강감찬 장군이 현종에게 몽진을 건의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몽진이란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실 텐데요. 몽진은 뒤집어 쓸 몽, 그 다음에 먼지 진짜입니다. 즉 먼지를 뒤집어 쓴다. 왕이 먼지를 뒤집어 쓴다. 이 말은 뭐냐면 왕이 전란을 피해서 수도를 버리고 멀리 피난 가는 것, 즉 도망가는 것을 몽진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때 강감찬은 왜 현종에게 몽진을 주장했냐면 지금 현종이 일단 잡히면 안 된다. 현종이 피하셔야 된다. 그런 다음에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책을 세우자는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현종이 강감찬의 몽진 건의를 즉시 받아들여서 바로 이제 전라도 나주까지 긴 몽진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몽진길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 세력들이 이 현종을 제대로 대접도 하지 않고 수라상도 차려주지 않고 심지어는 오히려 이 지방 세력이 현종을 습격하고 공격하는 사건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현종이 1009년 강조의 정변으로 옹립된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 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국왕으로서의 현종의 권위가 확립되지 못했다는 사실 한 가지를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고려가 건국된 이래로 이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려 중앙정부가 지방에 대한 확실한 통제력을 확립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어릴 때 친구가 여러분 진짜 친구란 말이 있죠. 여러분도 잘 알고 저도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소나무와 잣나무는 추워진 뒤에야 그 푸르름을 알 수 있다. 정말 내가 잘 나가고 권력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내 옆에 달라붙게 되고 또 아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가게 되고 또 나를 도와주고 지켜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국왕이었던 현종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 진짜 충성을 바치는 사람이 진짜 충실인 것이죠. 즉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겁니다. 이때 진짜 이 현종의 충신 한 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공주절도사 김은보라는 분인데요. 이 공주절도사 김은보는 현종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환대했고 또 진심 어린 이렇게 정성 어린 수라상을 바치게 되니까 현종이 정말 감동하게 됩니다. 나 이런 느낌 처음이야. 당신 김은부 그 이름 석자를 꼭 기억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릴 때 친구가 진짜 친구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아무튼 전라도 나주까지 이 현종은 몽진길을 떠났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죠. 시간을 벌면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외교협상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때 고려의 외교협상 대표로 나가셨던 분이 바로 여러분들은 좀 생소하고 낯설겠지만 제2의 서희라고 불리는 바로 하공진입니다. 누구라고요? 하공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치침입 때의 진짜 영웅이 저는 하공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하공진이 이제 거란 송종과 외교談판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게 되는데 일단 거란 송종이 물어보겠죠. 고려 국왕은 어디로 갔느냐 물어보니까 하공진이 도망갔다고 합니다. 멀리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럼 얼마만큼 멀리 도망가느냐 물어보니까 이 하공진이 정말 언변이 뛰어나요. 눈치도 빠르고 이런 멋진 대답을 내놓습니다. 너무 멀리 가서 모르겠답니다. 너무 멀리 가서 못 찾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종이 추격을 포기하게 되고 이때 하공진이 외교 협상 카드 신의 한 수를 꺼내들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폐하께서 군대를 물리신다면 저희 국왕께서 직접 폐하를 찾아와서 항복하겠다. 즉 친조의 약속을 하게 됩니다. 친조. 왕이 직접 황제를 찾아가서 아련하고 항복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친조의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란 성종이 현종의 친조 약속을 받아들이고 퇴각하게 됐는데요. 여기서 저는 이 하공진이 정말 거란의 허실과 외교의 패를 정확히 읽고 있었던 정말 최고의 외교관이고 또 제2의 서희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이 거란군이
고려군이 주력부대를 전멸시키고 수도 개경을 함락시키고 불태웠기 때문에 거란군이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있고 또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거란군이 시간에 쫓기고 있었고 굉장히 급하고 불리한 입장에 있었다. 무슨 말이냐면 거란군은 이제 고려의 수도 개경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급선이 길어지게 되고 그 보급선을 계속 고려군한테 공격받고 습격당하게 됩니다. 불안한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고려와의 전쟁이 길어지게 되면서 배후를 여전히 송에게 역습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감싸고 있었답니다. 게다가 이 거란족은 유목민족이죠. 유목민족은 봄이 되면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목민족의 공격 패턴이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로 가을이나 겨울에 우리나라를 공격해서 유목 시즌이 되는 봄이 되기 전에는 돌아가는 것이죠. 이때 거란군도 이제 봄이 가까웠기 때문에 돌아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오히려 고려 편이고 거란이 급했던 것이죠. 이것을 하공진이 정확히 깨뚫을 보고 있었다.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란 성종은 퇴각하게 됐는데 고려가 또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 퇴각하는 거란군을 습격해서 거란군 수천 명을 죽이고 또 포로로 끌려가던 많은 고려 백성들을 구출하는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어찌 보면 좀 얄미울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현종이 전라도 나주에서 개경까지 환도를 하게 됐는데 천천히 환도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 민심을 두루 살피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때 저는 현종이 굉장히 뛰어난 장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종이 이런 말을 해요. 모든 것이 나의 부족함, 즉 부족함 때문에 이런 전란을 겪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나를 잘 볼피해서 내가 이 전란을 잘 극복하고 훌륭한 성군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예나 지금이나 국가 지도자나 정치인들한테 가장 부족한 덕목 중에 하나가 또 뭐냐? 바로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정말 정치인들은 진정 어린 사과나 반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책임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죠. 인정하고 사과하면 자기가 꿀린다 생각하고 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조와 인조를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도 뭡니까? 끝끝내 비겁한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고 진정한 책임이나 책임지는 자세라든지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조와 인조가 욕을 먹고 있는 거거든요. 참 안타까운 부분. 이런 점에서 현종은 굉장히 성군의 자질을 그래도 갖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현종이 다시 환도하다가 아까 몽진 갈 때 들렸던 공주절도사 김은부의 집 있죠. 그곳에 다시 들리게 됩니다. 이번에도 김은부가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현종을 환대하게 되는데 이때 자기 딸도 바쳐요. 그래서 실제로 김은부는 이 현종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잘 보인 그 공으로 자기의 세 딸을 현종의 왕비로 만들게 됩니다. 정말 전무후무한 사건이죠. 우리나라 왕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부인을 거느렸던 공식적인 기록이 뭐죠? 바로 태조왕건이죠. 이 태조왕건이 29번의 부인을 거느리고 있는데 근데 태조왕건도 두 자매랑 결혼한 적은 있지만 세 자매랑 결혼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려의 현종이 세 자매와 결혼하게 되면서 바로 김은부의 딸이죠. 태조왕건의 기록을 깨버립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그 왕비들이, 즉 김은부의 딸들이 덕종이라든지 정종, 문종 같은 왕도 낳게 되니까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을 배신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의리나 신의를 지킨다면 그것이 나중에 10배, 100배가 되어서 돌아온다. 여러분 이 역사가 주는 이 교훈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거란 성종은 빨리 현종 보고 약속을 지키라고 재촉하겠죠. 빨리 친조의 약속을 지켜라. 하지만 처음부터 고려는 이 친조의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거란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명분일 뿐이죠. 왜냐하면 현종이 직접 친조를 갔다가 거란에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고 인질이 되어버리면 사태 수습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현종은 차일피일 미룹니다. 뭐라고요? 깨병이죠. 몸이 아파서 다음에 가겠다면서 친조의 약속을 미루게 되니까 거란 성종이 굉장히 대노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거란 성종이 이렇게 고려한테 낚인 이유가 바로 누구 때문? 하공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공진의 뒷이야기도 궁금한데요. 처음에 이 하공진이 이제 거란의 인질로 끌려갔을 때 성종이 굉장히 잘해줍니다. 집도 내려주고 여자도 주고 굉장히 잘해주고 또 하공진도 겉으로는 이제 거란 성종한테 충성하는 척 하죠. 하지만 하공진의 마음은 항상 고려를 향하고 있었죠. 그래서 고려를 탈출할 계획을 세우는데 말들을 많이 사서 곳곳에 배치해서 그러한 탈출 계획을 세우는데 안타깝게도 이 계획이 안타깝게 발견되고 맙니다. 발각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종이 대노합니다. 정말 어찌 보면 하공진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고려한테 낚여서 많은 걸 잃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하공진한테 잘했는데 하공진이 나를 배신하려고 그래? 굉장히 질책하고 화를 내게 되는데 이때 하공진이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게 됩니다. 저는 고려의 충신입니다.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거란 송종이 그 모습에 감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야, 굉장히 멋진 사람이다. 이 사람 멋지다. 이렇게 멋진 사람을 내 부하로 만들고 내 신하로 만들고 싶다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거란 송종이 더 잘해주게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공진은 끝내 고려에 대한 충절, 의리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결국 대노한 이 거란 송종이 하공진을 죽이는데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하공진을 어떻게 주냐면 하공진을 죽인 다음에 심장과 간을 꺼내서 이렇게 먹었다고 합니다. 정말 잔인해요. 저번에 제가 이 거란 민족의 잔인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거란 사람들이 이제 중국 사람들 이 사람을 죽이면 뭐 팔다리를 부러뜨리고 가죽을 벗기고 피를 마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고려의 충신 정말 이 하공진의 심장과 간을 꺼내 먹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정말 우리는 여기서 거란의 2차 침입에서 서희나 강감찬이 아닌 우리가 잘 몰랐던 숨겨진 영웅 두 분을 기억했죠. 바로 누구죠? 바로 흥화진 전투에서 끝까지 거란군에 맞서 싸우다가 또 거란군을 괴롭히다가 나중에는 힘이 다하자 장렬하게 전세했던 양규 장군이 한 분 계셨고요. 그리고 뛰어난 외교 협상력으로 거란군을 철수시키면서 고려를 위기에서 구했던 외교 협상가, 그러면서도 고려의 충신, 바로 이 하공진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는 좀 생소하죠. 양규, 하공진. 하지만 이 양규와 하공진 꼭 기억해야 될 진정한 영웅이다. 정말 우리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잘 몰랐지만 정말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을 바쳤고 또 나라를 위해서 구한 이 두 분의 영웅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역사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숨겨진 영웅들, 잘 몰랐던 영웅들, 잊혀진 영웅들을 재발견하고 재조명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바른 역사 공부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아무튼 거란 송종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 못된 고려, 약속을 어긴 고려의 보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비압이라는 장군을 시켜서 10만 대군을 끌고 1018년 현종대조 다시 고려에 대한 3차 침입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고려와 거란의 이제 3차 전쟁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고려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있죠. 뭡니까?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힘내시고 건강관리 잘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